속보, 한국, 두 번째 KF-21 전투기 생산 완료. KF-21에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KF-21 전투기 조립 과정은 록히드 마틴을 질투하게 만든다. 군사무기에 관심이 많아 검색을 하던 중 대한민국 첫 번째 전투기인 보라매 전투기 KF-21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가 공개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선수들은 한눈에 알아봤죠. 해외에서도 저 전투기는 진짜 다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 시험 비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디자인 자체에 대해선 아름답고 잘 빠졌다.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전투 비행에 최적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한된 수준의 스텔스 기능까지 디자인을 통해 구현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작한 첫 국산 전투기가 이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가 이 같은 훌륭한 디자인의 비결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ARI에 따르면 KF-21은 제작 과정에서 9번이 세부적인 디자인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흠잡을 데 없이 미끈하게 잘 빠진 동체를 갖게 됐습니다. 시제기로 출고된 KF-21 보라매의 최종 모델명은 C109인데 C101부터 시작해 9번이 형상 설계 변경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즉 개념 설계 단계에서 공개된 C101을 거쳐 2012년 최종 형상으로 C1032 확정된 후에도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6번이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KARI는 C103 모델에서부터 시제기까지 풍동 시험을 통해 전투기의 신체 능력을 검증하고 완벽한 바디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KARI는 2016년부터 총 200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C103 모델부터 시제기에 이르기까지 아음속 풍동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모델로 초음속 풍동 시험이 동시에 진행됐다고도 하네요. 풍동 시험이란 인공적으로 공기가 빠른 속도로 흐르게 만든 장치 안에 제작된 기체를 집어넣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서 기동성, 안정성 등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KARI는 실제 전투기를 그대로 본따 13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풍동 저울에 올려놓고 음속의 30% 정도 되는 공기 흐름을 만들어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은 전투기의 신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즉 전투기가 원하는 속도로 흔들림 없이 공기를 뚫고 전진할 수 있는지, 몸을 움직였을 때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를 주로 테스트해 그 결과를 기체 디자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투기의 생명은 기동성인데 만약 45도까지 기체를 세워도 뒤집혀지지 않도록 설계된 전투기가 35도에서 뒤집혔다면 큰 일이 나겠죠. KARI는 풍동 시험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상을 바꾸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최대 속도 마하 1.81 인 KF-21을 대상으로 아음속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저속주행에서 발생한 문제는 고속주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아음속 테스트에서도 형상 설계의 큰 문제점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기동성뿐만 아니라 아주 급격한 기동을 했을 때 기체가 불안정해지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풍동 시험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날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날개를 키워서 다시 설계할지, 아예 날개 위치를 바꿔볼지, 혹시 흡입구의 형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 성능, 보라매 전투기. 눈에 띄는 것은 해외에서 초음속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KF-21 개발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의 초음속 풍동 시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외의 시설을 빌려 초음속 풍동 시험을 했는데 한 번에 사용 가능한 시간은 고작 1분여에 불과했고 또 시험을 재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 실무자들의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마침내 2018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천음속 마하 1.0 안팎 풍동시험 시설이 갖춰져 양산 및 개량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님이 쓴 글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글 많이 더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국산 전투기 KF-21 성능, 보람의 전투기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 극초음속 미사일 등 KF-X 위 국산 독침 무기들. 다음 달 출고식을 앞두고 있는 첫 국산 전투기 KF-X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의 최종 조립 모습이 최근 공개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KF-X는 총 사업비가 18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립니다. KF-X는 첫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각종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우리 마음대로 개발해 장착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KF-X 기본사항에 대해 알아보지요. KF-X는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립니다. KF-X 각종 국산 미사일 마음대로 장착 가능해 의미 커.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지요.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000억 원, 2026-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 7천억 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에 달합니다. KF-X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 외에 다른 큰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F-35 전투기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엄청난 체계 통합, 인티 연동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우리 미사일의 비밀, 소스코드 등을 미치게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비용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사시 중 항모 등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KF-X에는 여러 국산 독침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독침무기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 러, 1 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순도치의 가시와 같은 무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국산 독침무기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힙니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대 중 러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하 2.5, 음속의 2.5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직경은 400여 mm, 사거리는 25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는데요.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러중 등 군사 초강국들도 요격수단이 없는 상태이지요. 북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도 장착 가능.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에서 발사한 고속미사일, 요격탄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토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지요.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탄,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KF-X의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핵심 타격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현재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당초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4년간의 탐색 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미사일을 개발토록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업체 주도로 개발할 경우 개발 기간이 2030년대 초반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KF-X용 국산 독침무기 개발 총력 기울여야. 이에 따라 KF-X 장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 기간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수출 조건이 유리한 해외 기술을 활용,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군이 대북 정밀 타격용으로 도입한 유럽제 타우러스의 개량형 타우러스 K2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2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X는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고 사거리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타우러스 500km보다 길다고 합니다. 다음 달 KF-X 시제 1호 기가 출고되더라도 오는 2026년까지 지상시험, 시연비행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군 당국은 KF-X 장착될 국산 독침무기들도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